자, 오늘 희생에 관한 주제로 영화 이야기 나누겠는데요. 오늘은 주제와 영화가 일치를 하는 그런 영화를 준비했습니다. 영화 사상 가장 위대한 영화 중에 꼭 한 편을 뽑으라면 이 영화가 꼭 거론되곤 하는데요. 안드레이 타르코프스키 감독의 희생을 오늘 영화를 준비했습니다. 우선 안드레이 타르코프스키 감독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영화와 함께, 그리고 희생 영화는 안드레이 타르코프스키의 마지막 작품이었죠. 감독이 암 선고를 받고 자신이 곧 죽게 될 것임을 알았죠. 그리고 희생 이 영화가 바로 그가 자신의 얼마 남지 않은 생을 다 바쳐 찍은 작품입니다. 죽음을 앞둔 이에게는 두려울 것이 없으므로 거짓을 말하지 않고 남은 삶의 소중함을 알기에 쓸데없는 말을 하지 않죠. 그가 혼신의 힘을 다하여 마지막으로 남기고자 했던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이런 배경을 듣고 나서 그의 영화를 함께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면 훨씬 더 희생에 관한 주제와 형태가 아름답게 여러분들께 전해질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네, 민병훈 감독의 영화 터치, 오늘 영화 희생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희생 이 작품은 은퇴하고 가족들과 함께 스웨덴의 한 섬에 살고 있는 전직 대학 교수 겸 연극 배우인 알렉산더가 주인공입니다. 어느 날 자신의 막내 아들 고센이죠. 그가 함께 죽은 묘목 한 구를 바닷가에 심는 장면으로 영화는 시작됩니다. 언덕이 죽은 나무에 3년 동안 매일같이 물을 길어다 주어 마침내 그 죽은 나무에서 꽃이 피어나게 만든 한 수도승과 그 제자의 일화를 들려주죠. 그리고 알렉산더의 생일을 축하하기 위해 그의 가족들과 이웃 친구인 우체부 오토, 가족의 주치의 빅터가 집에 모여, 그리고 함께 지구가 멸망하고 말 것이라는 뉴스를 듣게 됩니다. 지금까지 신의 존재를 부정해온 알렉산더는 뉴스를 듣고 나서 그의 인생에서 처음으로 신에게 간절한 기도를 올리죠. 지구의 종말만 막아준다면 이 세상이 다음날 아침까지만 지금처럼 존재해줄 자신과 가족들의 관계를 포함하여 자신의 모든 것을 바치겠노라고 그는 무릎을 꿇고 신을 향하여 다짐합니다. 절망에 빠져 신에게 간절한 기도를 올리고 있는 알렉산더, 그리고 우체부 오토가 알렉산더에게 이 세계를 구할 수 있는 비법을 알려주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영화의 거의 초반부죠. 저는 이렇게 이야기를 전달하고 또 한 사람이 신에게 간구하는 그 절절한 모습을 보면서 영화 희생의 그 완벽한 미장센이라든지 또 연기, 그다음에 이 영화의 시공간을 아우르는 그런 멋진 영화 형태가 이 전반부에도 스산하게 전해졌지만 이 전반부 지금 이야기를 나눈 이후에 나오는 영화 형태에서 저는 영화의 분위기만이 아니라 영화의 마술적인 형태, 그러니까 인간과 영화의 시공간을 함께 아우르는 희생의 주제와 형태를 본격적으로 아우르는 안드레이 타르코프스키의 감독의 연출력에 정말 입을 다무지 못했죠. 비법을 알려주죠. 알렉산더가 아이슬란드에서 온 이방인의 처녀와 잠자리를 함께하면 이 세상을 구원할 수 있다고 전해줍니다. 그리고 결국 알렉산더는 마리아에게 자신과 잠자리에 들 것을 요청하지만 마리아로부터 거절당하죠. 절망에 빠진 그는 자신의 머리에 권총을 겨누며 만일 마리아가 자신의 청을 들어주지 않는다면 자살하겠다고 협박하여 그녀와 잠자리를 결국 같이 합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알렉산더는 전날 밤에 있었던 한밤중에 있었던 그런 일들을 꿈인지 혹은 현실인지 분간하지 못하며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정말 이 부분은 거의 압권이라고 강조합니다. 저는 이 영화가 3시간 가까이 분량이 되기 때문에 영화를 실제로 많이 보신 분들은 이렇게 많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중간에 여러분들 대부분 곤히 주무시거나
혹은 좀 영화를 중간에 스톱하고 다른 일을 보다가 다시 보기 때문에 저는 한번 이렇게 한여름에 고즈넉한 밤에 이 영화를 틀어놓고 한번 집중해서 영화를 보신다면 그 어느 철학책보다 그리고 어느 정말 좋은 양서의 도서보다 훨씬 더 아름답고 그리고 자신에게 깨우치는 그런 주제의 의미가 굉장히 와 다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죽은 나무에 3년 동안 물을 주어 꽃을 피웠다는 전설에 대한 어느 노작가의 믿음이 희생이라는 이름으로 그의 세계를 구하고 어린 아들의 실어증을 치료하죠. 그의 아들이 처음으로 말하며 묻기를 태초에 말씀이 있었다는데 아빠 그게 무슨 뜻이죠? 이렇게 묻습니다. 희생이라는 이름의 사랑의 메시지, 시보다 더 간결하고 그림보다 더 아름다운 영상미의 극치, 천재의 영화 시인 안드레이 타르코프스키의 최고의 걸작 작품입니다. 네, 민병 감독의 영화 터치 안드레이 타르코프스키 작품의 희생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마지막 작품이었다고 말씀드렸고요. 자신의 아들 안드레에게 바쳐졌습니다. 폐암으로 1986년 12월 29일 삶을 마감합니다. 그가 남긴 단 7편의 영화들이죠. 하지만 단 한 편의 평작도 없는 20세기 최고의 걸작들로 꼽히고 있습니다. 지금 마지막 말씀드리는 희생이 마지막 작품이고요. 칸느 영화제 사상 유례 없이 4개 부문을 촬영했습니다. 심사위원상, 예술공헌상, 기술상, 국제비평가상. 세계 찬사를 받은 작품으로 더 유명했지만 사실 칸느 영화제에 상영되었을 때 이 작품은 안드레이 타르코프스키가 함께하지 못했죠. 저는 이 작품이 경이롭게 다가오는 좀 이유가 있는데요. 저는 칸느 영화제에서 상을 받았다고가 아니라 저는 이런 부분이 훨씬 더 타르코프스키 영화의 훌륭한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영화 사상 시보다 간결하고 그림보다 아름다운 영상미의 극치라고 이렇게 평을 받았습니다. 영화를 만들면서 시적 경지로 끌어올렸다는 평을 바로 안드레이 타르코프스키가 듣게 되죠. 기적과 같은 영화적 체험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구원을 테마로 하여 완벽한 구성으로 짜여진 영화는 여러 개가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이 작품은 바로 우리 주변에서 일어난 또 우리 주변에서 일어날 법한 그런 일들을 마치 태연스럽게 시공간을 아우르면서 다루고 있습니다. 실제 일어난 일 같기도 하고 꿈 같기도 합니다. 아니면 한바탕의 굿 같기도 하죠. 이 작품은 사실 자신의 영화 작품 자유를 찾아 자신의 작품 활동을 박해하는 고국 러시아를 떠나 서방 세계로 망명해야만 했던 안드레이 타르코프스키의 운명과도 같은 영화입니다. 자신의 고국 러시아, 그 당시에는 소련이었죠. 소련을 배반합니다. 그리고 노스텔지어라는 영화를 만드는 촬영 도중에 이탈리아에서 의료 검사를 받고 자신이 폐암에 걸렸다고 선고를 받죠. 따라서 영화 노스텔지어가 완성되자마자 그는 자신의 마지막 영화가 될 작품을 선정하는 데 몰두합니다. 바로 이 작품이 오늘날의 희생입니다. 희생 영화를 촬영하는 동안 타르코프스키는 병세가 악화되어 촬영 도중에 입원해야 한 일들이 되풀이되었죠. 영화 제작진들과 그를 아끼는 모든 이들은 작품을 완성하기 위해 눈물겨운 투영을 하는 타르코프스키를 안타깝게 지켜봐야만 했습니다. 몇 번의 입원 생활을 거치면서 가까스로 촬영을 마치죠. 그리고 후반 작업을 병실에 누워서 마무리합니다. 촬영 감독, 세계적인 명장이죠. 스웨덴의 스벤 닉스트 등 스태프들이 그의 병실을 방문하고 비디오 테이프를 보여주면서 후반 작업을 진행했다고 합니다. 죽음을 마주한 그는 암과의 고통스러운 마지막 싸움 속에서도 영화에 대한 끊임없는 열정, 인간에 대한 사랑, 그리고 신에 대한 믿음을 잃지 않은 채 집요하게 영화 희생을 완성합니다. 그리고 1년 뒤 칸느로부터 전해진 감동의 드라마를 쓰게 되죠. 에피소드 중에 이런 게 있어요. 지금 희생의 장면 중에 마지막 단계가 알렉산더가 자신의 집에 불을 지르는 장면이었죠. 이 촬영 동안 감독뿐만 아니라 제작진 전원이 충격을 받을 만한 사건이 발생합니다.
집 전체를 전소시키는 장면이기 때문에 단 한 번밖에 찍을 수 없었죠. 그리고 모두들 긴장합니다. 결국 무사히 촬영을 끝냅니다. 그리고 모두들 안도의 숨을 내쉬고 있었죠. 그리고 안드레이 타르코프스키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찍어야 된다. 그리고 자신들이 찍었던 필름에 엄청난 기스가 난 거를 발견했어요. 결국 다시 찍을 것인가 아니면 촬영된 필름만을 가지고 편집을 할 것인가 문제를 놓고 고민을 하지만 타르코프스키 감독에게는 이 문제는 고민할 성질이 아니었죠. 그는 결국 수많은 예산을 들여서 그리고 6개월 후에 다시 재촬영을 합니다. 완전함을 고집하는 완벽주의자 타르코프스키입니다. 똑같은 집을 다시 결국 세워 다시 불을 지르죠. 안드레이 타르코프스키의 이런 고집스러운 형태가 결국 문화유산, 인류 문화예술로 남길 수 있는 희생의 마지막에 감동적인 탄생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안드레이 타르코프스키의 마지막 소원은 희생이 결국 소련에서 개봉되는 것을 살아서 보는 것이었죠. 하지만 이 소원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가 죽은 후 1987년 그의 생일 4월 4일 날 마침내 소련에서 상영이 됩니다. 이 영화의 중심 테마는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희망과 믿음을 갖고 자신을 희생하려는 정신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영화에서 주인공 알렉산더는 세상의 모든 죄를 자신이 짊어지고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한다고 합니다. 그는 죽은 나무에 3년 동안 물을 주면 그 나무에서 꽃이 피어나게 할 수 있다는 믿음과 희망을 잃지 않죠. 결국 세상의 구원에 대한 희망과 기적은 꽃을 피우며 막을 내립니다. 오늘날 우리 세상이 많이 힘들고 어렵습니다. 방송을 들으시는 우리 신자분들은 더 잘 아시겠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게 바로 이 기적의 테마와 똑같은 닮아 있는 형태입니다. 희생을 통해 혹은 예수님을 통해 우리가 이 땅에 구원을 받고 이 땅에 부정함을 싣고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릴 수 있는 그런 희생이 있다고 한다면, 그리고 그 희생의 믿음을 버리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또 다른 삶을 영위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나 자신을 희생할 수 있는가? 여기에 대답을 하기란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나 자신을 희생하면서 그 희생의 희망을 품으면서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간다면 우리 시대에도 끝내 희망의 불꽃이 일어날 것임을 확신합니다.